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이 국회로 넘어갔고 곧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K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만의 자체 모멘텀이 될지 어떤 주식이 이 추경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볼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아마 이 시간대 여러분께 속보를 전해드렸을 텐데 정부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기존의 10조에다가 2조를 더해서 정부안은 일단 12조로 완성이 됐고요. 이 12조짜리 추경안을 일단 국회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조짜리 이번에 정부안의 내용을 좀 보면 산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재난 쪽에 3조 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상을 좀 쓰게 될 것 같고 트럼프 관세 또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자체 AI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상 AI에 4조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4조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어제 나왔을 때 AI 솔루션 쪽이 특히 많이 움직였었던 건데 추경에서 이렇게 어떤 산업을 콕 찍어가지고 막 그 편성한 적이 상당히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추경 내면서 거의 1조 8천억, 2조 원을 AI에다가 투입한다. 이건 이례적인 거여서 어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나왔던 게 이제 추경과는 상관없이 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움직였던 게 반도체 지원금을 26조에서 33조로 확대한다라고 하고 관세 쇼크에 정책 자금도 25조 푼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테마가 형성된 거죠. 지금 대외적으로 너무나 불확실성도 커지고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자체적인 이슈, 우리 대내적인 호재를 가지고 이제 증시가 반응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공은 이 12조짜리 추경안을 갖고 국회로 왔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상당히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안들을 좀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조 이상입니다. 한 2주 전, 3주 전에는 35조 원을 제시를 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정부와 입을 맞춰야 되니까 이 12조에 그냥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2, 3주 전에 정부안 확정되기 전에는 국민의힘도 15조 원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안보다는 국회에서 분명히 더 많이 확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창용 하는 총재는 지난 2월에 추경이 필요하다. 실은 이창용 총재가 가장 먼저 추경을 언급을 한 인사기도 하죠. 그때 15조에서 20조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전문가들은 워낙 내수가 심각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 트럼프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무엇보다 올해 이대로만 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에 0자 나올 것 같거든요. 0%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들 나오고 있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제에서 트럼프 관세 쇼크를 피해 감안한다면 25조도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내 증권사는 만약에 10조 원으로 추경, 10조대라면은 우리 올해 성장률을 0.12%포인트 올릴 수가 있고 35조, 이게 민주당 아니죠. 그러면은 무려 0.41%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30조에서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20조에서 25조 사이에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12조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추경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 추경과 우리 K증시 상관을 보면 매우 높아요. 거의 추경한다라고 할 땐 그 내용 전부터 발표 전부터 올랐다가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10번 중 9번은 추경은 굉장히 우리 K증시에는 긍정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경하면은 뭐 사야 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한 3가지 방향을 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수주로 갔었고요. 두 번째 수급은 경기방어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추경은 아니지만 과거의 추경은 거의 건설, SOC가 이제 항상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성장률을 올려주니까 이제 그런 좀 이제 하나의 패턴들이 있었다라고 봐서 여기에 따라서 좀 먼저 보면 저는 내수주 쪽에서는 이제 이마트를 좀 봅니다. 이마트에 대한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 최근 수급을 놓고 보면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관들이요. 거의 무차별적인 여기가 수급입니다. 이게 수급 이제 그래프인데 기관 쪽 라인을 보십시오. 거의 기관들은 마치 뭘 매집하듯이 이마트를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10일 추경 이야기 나오고부터 11만 주 사들이면서부터 외국인도 뒤늦게 또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번에 추경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내수주, 그중에서 이마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마트를 상당 부분 좀 비중을 실었거든요. 기존의 10%에서 4월 들어서 지금 12%.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1분기입니다. 1분기. 4월이 아니라 1월부터 3월까지 비중을 거의 한 2.5%포인트를 더 늘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오리온도 꽤 많이 국민연금이 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은 가장 먼저 또 직접적으로 내수주에 올 수 있다라고 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추경을 할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 있는데 한국전력입니다. 이제 왜 한전이야? 뭐 전기료 못 올리잖아라고 하겠지만은 이게 일종의 패턴 같은 거죠. 인맥주 같은 거여서 마치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처럼 추경 그러면 한전 이제 이런 하나의 패턴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최근 주가를 좀 보시면 이미 추경 얘기 나오고 하기 전부터 주가는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4월 3일인데요. 목요일부터 지금 거의 다이렉트로 한전 주가가 올라서 16%가 그대로 올랐거든요. 역시 아마 이것도 추경하게 되고 어느 정도 풀리고, 물론 또 한전은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니까 원자재 부담 이제 수입하니까 그 부담도 준 것도 있고 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반영이 됐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15% 16%가 한 8거래일, 9거래일 만에 올랐던 것은 역시 추경에서 역시 1순위로 과거의 경험상 이제 한전을 좀 생각한 것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두 번째는 추경 수혜주로 한전을 봤고요. 세 번째는 건설주입니다. 이번에 아마 추경하는 AI 쪽이기 때문에 AI 솔루션이긴 하겠지만 늘 보면 이것도 그냥 패턴상 건설주도 함께 가거든요, 훈풍이. 이제 추경안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는 저는 DLENC를 좀 골라봤습니다. DLENC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고, 또 하나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한남동을 다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쪽 하고 있는데요. 이 한남 중에서 가장 알짜 이제 5구역입니다. 5구역이 왜냐면 거기가 동빙고동인데 한강을 이제 세우면, 재개발해서 아파트 세우면 이제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공권을 DLENC가 사실상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수의 입찰이기는 한데 5월 확정이 되지만 아마도 한남 5구역 쪽에 조합원들이 아크로 브랜드를 좀 선호를 하면서, 그럼 이제 양쪽에 반포에 아리팍이 있고 한남 5구역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주 중에서는 DLENC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국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액수로 확대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20조. 저는 한 25조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한 25조 정도로 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내수주 또 방어주, 건설주 중에 훈풍이,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경과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